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가끔 답답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0여 년 전에 유영익, 이채진 두 학자가 한국과 6.25 전쟁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지도력을 중점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승만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논문을 쓰신 차상철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분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승만은 분명히 철저한 반소련주의자요, 동시에 철저한 반일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맹목적인 친미주의자도 결코 아니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일기에 이승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승만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이고 나아가 반항적이기까지 한 사례를 담은 긴 목록을 여기서 열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동맹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심한 말로 통렬히 비난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골치를 썩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골치를 썩힌 이 미국이 지금은 이승만에 끌려가 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사실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고맙게.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말을 잘 안 들어서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은 옳았다 하고 미국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서두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북진 통일하겠다,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작전 지휘권 미국한테 넘긴 거 다시 돌려받겠다, 이런 카드를 제시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이런 압박이 공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953년 6월 18일 날 유엔군이 관할 중이던 방공포로를 약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한국 헌병대를 시켜서 석방해버립니다. 이 방공포로 송환 문제가 휴전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그 쟁점을 말하자면은 터뜨려버린 거예요. 해결 불가능으로. 휴전협정이 깨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휴전협상이죠. 휴전협상이 2년간 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공포로 강제 송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산군 측이 말로 항의만 할 뿐 더 이상의 휴전협상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졌는데,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소련이 이제는 휴전해야 되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리 간파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미국을 벼랑에 세웠습니다. 이날 이 휴전 협정을 깰 수도 있는,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휴전 협정을 이루어 가지고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국 군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가 열리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날 주한 미국 대사 브릭스를 만난 이승만 대통령은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후일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살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즉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서는 자살할 각오도 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자살도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한때 이승만을 제거하는 계획도 세우지만은 그걸 포기하고 달래는 전략으로 나오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차상철 교수는 이런 말로 논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매개로 하여 미국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 위협을 봉쇄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북진 무력 통일 의지도 단념시키는 이중 봉쇄의 효과를 기대했으며, 반면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욕도 저지시키는 이중 봉쇄의 효과를 지닌 법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이승만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국인은 그 나무의 그늘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것은 이승만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령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 이런 이승만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살도 우리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교전 중인 적의 핵무장과 국제사회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이런 책임은 유엔 안보리 육자회담 당사국들 NPT 체제가 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외국이나 이미 실패한 협상이나 제도에 맡겨놓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자살도 우리의 특권이다. 첫째, 북진 통일을 주장하였듯이 그는 틀림없이 자위적 핵무장을 선언할 것입니다. 유엔군으로부터 국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압박한 것처럼 이번에도 1년 내로 북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NPT를 탈퇴하겠다고 예고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공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어포로를 옛날에 석방했듯이 자위적 핵무장, 거국적 핵방어체제 건설, 그리고 NPT 탈퇴 권한을 위임받는 국민투표를 제의할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세 나라, 한국, 일본, 대만, 이 비핵 3개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이 말리고 나온다면 이승만은 고자세로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국군과 공동으로 관리하자. 한국 해역에 핵미사일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라. 그 잠수함에 한국군 장교도 같이 타야 한다. 선언적 핵 우선 믿을 수 없다. 즉 확장된 핵 억지력의 행사 과정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자. 나토식으로 한미일 세 나라가 핵무기를 공유하는 제도도 검토하자. 이렇게 미국에 대들 것입니다. 동시에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준, 정보를 주고 돈을 주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도와준 세력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조치도 동시에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기념연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독재가 비록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종국적으로 선을 이루는 것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실수를 하지만은 끝에 가서는 반드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주의가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국가를 뒤엎으려는 하는 자에게 대한 자유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또 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넘어간 사람들은 설득해서 돌려놓을 수 있다. 그래도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친부모라도 친조카라도 불문하고 엄벌해야 된다.
대의 멸친이죠. 대의를 위해서는 친소관계 따지지 말고 엄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일찍이 클레망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군인에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다. 그 정도의 대전략은 이승만과 같은 위대한 정치인의 몫입니다. 1950년대에 벌써 핵무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원자력청을 만들고 시험용 원자로를 도입했던 분이 이승만이었습니다. 64년 전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힘없는 정부였어요. 그런데 이런 정부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니까 자살도 우리의 특권이라면서 미국을 밀어붙여가지고 드디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생명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서 대접받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는 박정희가 이룩한 부강병, 그리고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두 개가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외국에서 누구 대접을, 아프리카 지도자 정도의, 아프리카 어느 작은 나라 지도자 정도 대접받지 않을까요? 지금은 세계 5대 공업국, 세계 6대 무역국인데 국가 생존 차원에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벼랑에 선 국가, 특히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몰린 국가와 국민이 못할 일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새삼 그리워지는 타이밍입니다. 감사합니다.